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팔꿈치 통증 완치 훈련입니다. 네, 팔꿈치 요 부위겠죠? 네. 이 팔꿈치도 아프지만은요, 통증이 위팔로 뻗치기도 하고요, 또 팔뚝으로 뻗치기도 합니다. 팔꿈치를 사용할 때 아프죠. 그런데 사용하고 난 후도 아프고요. 좀 쉬면 나아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덜 아픈 거고요. 근데 쓰지 않았는데 안정하고 있는데도 아픕니다. 오래 아픈 분들은 이제 밤에도 아픕니다. 네, 쿡쿡 쑤시죠. 물론 이제 팔꿈치를 만지면은요, 이 만지는 부위마다 또 압통, 이렇게 만져서 또 통증이 유발이 되죠. 네, 이게 이제 팔꿈치 통증인데요.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있습니다. 네, 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팔꿈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속에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팔꿈치고요. 네, 그리고 윗뼈가 있겠죠. 네, 윗팔에 있는 뼈를 갖다가 상완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에는요, 뼈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뼈를 요골, 안쪽에 있는 골을 뼈를 갖다가 척골.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손목과 손이 있는 거죠. 팔꿈치를 갖다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이 상완골의 바깥쪽 부분의 끝 부분을 갖다가 좀 튀어나와 있죠. 이게 만지시면은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외상과라고 합니다. 해부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내상과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근육이 손목에서 오는, 이제 손목이 이쪽에 있잖아요. 손목에서 오는 근육이 와서 붙습니다. 인대를 통해서 붙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상과에도 손목에서 오는 근육이 가서 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인대를 통해서 보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여기선 잘 보이지 않는데 요걸 이제 척골이라고 하는데 척골의 끝 부분을 갖다가 주골두라고 합니다. 주골두는 이렇게 이제 이 팔꿈치가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 뒤에 튀어나오는 부분에서 그 튀어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주골두라고 하죠. 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은 요 지금 말씀드린 요 부위에 따라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상과에 생기는 병을 갖다가 외상가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상가염의 다른 말이 바로 테니스 엘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테니스만 치는 사람한테 생기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분들한테 생긴다 해서 이제 테니스 엘보라 그러는데요. 염증은 팔꿈치에 생기는데 실제 원인은 그쪽이 아니고요. 뭐 거기도 충격이 가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손목의 문제입니다. 손목에. 거기에 붙는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면은 손을 갖다가 위로 젖히는, 이렇게 위로 젖히는 근육이 바로 외상가에 붙습니다. 네, 위로 젖히거나 아니면 손바닥을 갖다가 하늘을 보게 하거나, 네, 위로 젖히거나 하늘을 보게 하는 근육이 바로 외상가에 붙고요. 반대로 아까 이제 이 반대편에 내상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근육이 인대 통해서 붙는데 여기에 인대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내상과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손목을 갖다가 아래로 젖힙니다. 그러거나 손바닥을 갖다가 아래로 보게 합니다. 네, 요 근육이 내상가에 붙고 내상가에 붙는 그 인대 염증이 생긴 것을 내상가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골프 엘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팔꿈치라는 거죠. 그래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 더 생기기도 하지만은, 네,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골두 활액낭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말이 어렵죠. 아까 제가 주골두를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척골의 이쪽 끝부분, 그래서 이 팔꿈치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이제 다들 만져지잖아요. 이렇게 팔꿈치를 보면 툭 튀어나오는 부분. 이게 바닥에 닿습니다. 뭐 책상에 닿든지 바닥에 닿잖아요. 그럼 계속 마찰 내지는 압박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주골두하고 이 피부 사이에 활액낭이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움직일 때 좀 마찰을 줄이게 하려고. 근데 거기에 자꾸 마찰이 오다 보니까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주골두 활액낭염이라고 하죠.
또 있습니다. 이것도 관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무릎에 관절염 생긴다 그러죠. 또는 척추에 관절염 생긴다 그러죠. 또는 뭐 손에 관절염 생긴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 팔꿈치에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 팔꿈치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네 번째 병입니다. 이 네 가지 병이 가장 흔한 병이죠. 그 외에도 뭐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염좌상을 입는다든지 탈골이 된다든지 아니면 골절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외상은요. 네, 여기서는 이제 오늘 얘기 팔꿈치 통증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인데요. 팔꿈치 통증 자체는요. 요 병이 물론 원인이긴 하죠. 근데 제가 모든 통증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통증 회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은 팔꿈치로 시작하는 거 맞는데 실제로 통증 회로는 뇌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 팔꿈치에서 생기는 통각이 신경을 따라서 이제 전파되면서 뇌에 도달해가지고 여기서 증폭돼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이걸 갖다가 통증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되죠. 팔꿈치 자체의 병, 그 다음에 통증 회로. 자, 팔꿈치의 병은 왜 생길까요? 네, 이 다른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팔꿈치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언뜻 봐서는 이제 팔꿈치를 지나치게 사용한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팔꿈치에 와서 붙는 부분이 뭐를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손목입니다. 네, 그래서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골프하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팔꿈치에 그 타격이 충격이 와서 병이 생길 것 같지만은 골프나 테니스 치면서 사실은 골프를 치는 사람이나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다 손목을 씁니다. 네, 손목을 지나치게 쓰다 보니까 그런 엘보가 생기는 거죠. 또 손목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운동을 안 하지 않는 직장인들한테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자판을 많이 쓴다든지 마우스를 갖다가 많이 움직인다든지 네, 지나치게 쓰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요. 주부 중에서도 생깁니다. 주부는 어떤 주부들이 생길까요? 네, 주부나 요리사들, 칼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손목을 쓰죠. 네, 칼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재봉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생기고요. 목수도 손을 갖다가 많이 쓰잖아요. 네, 목수한테도 생기고요. 심지어는요, 피아니스트도 손목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 팔꿈치에 병이 생깁니다. 제가 근데 지나치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렇게 손을 갖다가 지나치게 쓰지 않는다. 남들에 비해서. 이게 이제 남들에 비해서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비해서, 내 손목에 비해서, 내 팔꿈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쓰면은 그것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이건 뭐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충격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지나침이 조그만 것들이 누적이 돼서 생긴다는 거죠. 물론 한번 이제 그러다가 한번 이제 나도 알게끔 뭐 내가 충격을 주는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썼다든지. 그러면 그때 유발이 됐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충격이나 지나침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나침의 누적에 의해서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팔꿈치 병이 생기는 원인이고요. 통증 회로는 어떻게 생길까요? 네, 통증 회로는요. 네, 세 가지 요소를 갖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번 아프고 아까 제가 뭐 골절, 탈골, 염좌상 이거는 이제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3개월 이내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주, 3개월 이내가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통증 회로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3개월 이후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공통 원인 있죠. 네, 공통 원인이 뭐겠어요? 평소에 내가 힘들고 지나치다, 예민하다,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잔다, 아니면은 머리를 많이 쓴다.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물을 잘 안 마시고 커피, 차, 음료에만 의존을 한다. 네. 그럼 만성 탈수가 되죠.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기고요. 세 번째 요소는요. 병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 대해서 내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잘 생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완치 훈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완치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완치 훈련은요.
당장 안 아프기입니다. 지금 막 아파 죽겠어요. 그럼 뭐 훈련이고 뭐고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당장 안 아프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요. 안 아프려면요, 첫 번째 방법이 고정입니다. 이게 아픈 데가 이 팔꿈치니까 이 팔꿈치를 고정해야 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팔걸이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암슬링이죠. 어떤 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목에다가 줄을 걸고 이 팔을 갖다 거기다가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팔을 못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팔을 쓸만 하시는 분들은요, 팔걸이 말고요, 팔꿈치 보호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팔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지를 하는 건데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또는 의료기기를 파는 데 가서 보시면은 아마 권장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아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찜질을 하시면 되죠. 내가 뭔가를 갖다 심하게 써서 당장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냉찜질, 네, 얼음찜질, 그리고 이게 만성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온찜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덜 아파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완치훈련 회의죠. 완치훈련 첫 번째는 당연히 통증회로 깨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완치 원학이죠. 네, 그러려면은요, 이건 이제 통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구가 되지도 않고요. 정말 뭐 잘못되지 않거든요. 그냥 아플 뿐이죠. 통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증뿐이니까 뭐 아파봤자 통증이다. 이렇게 마음가짐 이렇게 갖는 거죠. 네. 뭐 아플 때면 아파봐라.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안 아파지진 않지만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내가 만든 이 통증을 내가 깰 수 있는 거죠. 이 팔꿈치는 꼭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뇌에 생기는 이거는요, 내가 의도건 아니든 간에 사실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깨겠다고 안 그러면은요, 아무리 누가 다른 사람이 이 팔꿈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팔꿈치 강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팔꿈치 병을 갖다가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픈 데는 팔꿈치인데요, 실제로 강화 운동은 팔꿈치가 아니고 손목입니다. 왜 손목이냐? 아까 설명드렸죠. 팔꿈치에 와닿는 근육이 손목에서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다. 예, 그래서 손목 운동은 네 가지죠. 네, 위로 젖히기, 아래로 굽히기, 그리고 하늘 보게 하기. 이렇게 이제 하늘 보게 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땅을 보게 하기. 이 네 가지 운동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 젖히기부터 해볼까요? 위로 젖히기. 근데 처음에는 요만큼만 해도 아픕니다. 여기가 아프죠. 이게 손목이 아픈 게 아니에요. 팔꿈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 젖히는데 통증이 없을 정도까지만 젖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젖히지 말고요. 한 이 정도만 젖힌다든지, 또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할 때도 통증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굽히는 거죠. 또 위를 보게 하기도 이렇게 젖히는 건데, 하늘을 보게 하기죠. 네, 천정을 보게 하기도 통증이 없을 때까지만. 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반대로 할 때도, 땅을 보게 할 때도 통증이 없을 때까지만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위로 젖히기, 아래로 굽히기, 하늘을 보게 하기, 땅을 보게 하기. 네,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수시로 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번 해라, 한 번에 얼마나 해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수시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게 젖히고 굽히는 정도, 위를 보게 하는 정도, 땅을 보게 하는 정도가 점점 더 커집니다. 네, 그게 바로 강화 훈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통증은 무릅쓰고 해야 됩니다. 조금의 통증은. 네, 그럴수록 더 많이 젖혀주고 더 많이 굽혀집니다. 예, 거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항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강화가 될 테니까요. 저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다른 쪽 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젖힐 때 내가 일부러 숨을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위로 줄 때 힘을 주면은 더 힘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편 손을 이용해서 저항을 주는 것. 네, 그러니까 위로 젖히든 아니면은 하늘을 보게 하든 다 힘을 주고요. 또 거꾸로 밑에다 대서 아래로 젖히지 못하게 저항을 주고, 아래로 숙이지 못하게, 아래로 땅을 보지 못하게 또 저항을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수시로 함으로써 강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팔꿈치 강화 운동도 있기는 해요. 팔꿈치 자체의 강화 운동도. 그러니까 손목은 네 가지 운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위로 젖히기, 아래로 젖히기, 하늘을 보게 하기, 땅을 보게 하기. 근데 팔꿈치는요, 그냥 젖히기, 굽히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젖히기, 굽히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통증이 없을 정도로 훈련이 되면서 저항과 좌클의 통증은 무릅쓰고 이렇게 강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나요? 네, 오늘부터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네, 시작만 하면은요, 빠른 분들은 2주 정도면 효과를 보고요. 보통은 1개월, 늦어도 3개월 정도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은 완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